오늘은 사랑니 발치 후에 생기는 가장 무서운 부작용, 신경 손상이나 예상치 못하고 생소한 부작용들에 대해서 그게 왜 일어나는지 알려드리려고 지금 스컬을 가져왔습니다. 사랑니 뽑았을 때 생기는 부작용 첫 번째 중에 오늘 신경 손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요. 사랑니 뽑으면 손상되는 신경들은 크게는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하치조 신경, 되게 넓은 영역을 감싸고 있는 이 신경이고요. 두 번째는 설신경. 설신경은 여기 어쨌든 혀 쪽 지배하는 신경인데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혀의 감각이나 맛 같은 부분까지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신경인데요. 답은 모든 순간이에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마취 처음에 하잖아요. 마취 주사 바늘이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마취 주사 바늘이 보통 침윤 마취랑 전달 마취 생각하면 되는데요. 침윤 마취는 뭐냐면 앞니 이런 데 치료하면 여기다가 마취하는 거, 그 부분만 마취하고 싶은 거. 침윤 마취를 할 때는 사실은 그렇게 막 다칠 만한 데가 없어요. 전달 마취는 뭐냐면 아래턱의 어금니를 치료할 때 아니면은 사랑니 발치를 할 때 하치조 신경을 전달 마취하면 이 신경 전체가 마취가 되는 거죠. 그 주변을 마취액이 퍼지게끔 해서 마취하는데 이것도 뭐 직접 손상을 일으키게 찌르거나 혈관이 뭔가 상처받아서 혈종이 커지면 그게 신경을 압박해버려요. 이런 식으로 마취 주사 자체가 신경 손상을 좀 일으킬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절개합니다. 절개. 매복 발치할 때. 보통 바깥쪽으로 절개를 해요. 제껴야지 뼈를 보잖아요. 근데 이제 혀 쪽에 있는 잇몸을 혀 쪽으로 제껴버리면 거기는 설신경이 되게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박리할 때도 신경 손상 가능성이 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박리하면 핸드피스를 통해서 깎아내요. 치아랑 뼈를. 깎아내는 과정 속에서 신경을 건드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치아를 빼내는 과정. 누르는 힘이나 잡아 빼는 힘이나 이런 것들이 손상을 좀 일으킬 수 있어요. 뽑고 났을 때 이제 꼬매겠죠. 꼬맬 때도 신경 손상 날 수 있어요. 설신경 같은 거를 좀 건드릴 수도 있다고 해요. 뭐 저는 뭐 그런 걸 건드리는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더 치명적인 건 설신경 손상이다. 사람마다 완전히 달라버려서 대략적으로 이게 어디를 지난다 이런 게 신경 위치가 되게 애매해집니다. 그 다음에 그 뼈 칠 때 혀 쪽 뼈를 칠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랑니인데 설신경이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제가 뭐 기구를 이렇게 건드리면 여기를 직접 손상하는 경우가 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반으로 자르고 싶을 때 제가 이렇게 자르거든요. 이쪽으로. 네, 근데 이쪽 뼈를 이렇게 뚫어버리면 설신경 손상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설신경 손상이 좀 치명적이다라고 했던 이유는 뼈를 깎는 와중에 이제 신경 손상이 일어나면 신경을 완전 절단시켜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치명적일 수 있겠죠. 저 궁금한 게 손상되면 어떻게 되길래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신경 손상의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신경 손상의 첫 번째는 감각 이상, 그 다음에 통증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감각 이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완전히 손상된 경우에는 내가 여기 하치조 신경이 손상되면 여기 입술 반부터 이 영역 딱 여기 살이 감각이 없어요. 여기를 지배하는 신경이라서 피부 감각이 좀 둔하거나 아예 아무 느낌이 없거나 이런 거는 이제 완전 손상. 그래서 완전 손상이 일어나면 평생 동안 회복 못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치조 신경이 사실은 그 사랑니 뿌리 쪽에 되게 근접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되게 좋은 질문. 첫 번째로는 파노라마 사진 촬영. 파노라마 사진 하면 이제 얼굴이 이렇게 쫙 펼쳐져 보이는 엑스레이가 보이게 되는데 사랑니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흰 테두리 같은 게 이렇게 보여요. 일단 그 통로랑 이 사랑니 뿌리랑 얼마나 겹쳐져 있는지를 좀 보면 되겠고요. 근데 실제로 누르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것만 보고 CT를 촬영하게 됩니다. 저희가 설신경이 조금 문제인데요. 설신경은 영구 손상되면은 혀에 느낌이 없거나 그 전방 3분의 2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혀의 그냥 절반이에요. 완전히 이 부분이 맛을 못 느끼거나
맛을 덜 느끼거나, 그리고 설신경 손상 시에는 진짜 영구 손상일 가능성도 꽤 있어서, 왜냐면 그게 설신경이 어디 위치에 있었는지 대략적으로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는 있으니까 여기를 조심하자 이렇게 하고 저희가 수술에 임하는 거거든요. 통증은 사실 되게 영상이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다른 통증이랑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서 통증도 일어날 수 있다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 손상이 좀 발견됐다, 그런 경우에 빨리 조치하는 게 좋아요. 신경 손상된 거를 좀 회복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고요. 좀 조기에 약물을 복용하면 회복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니 발치했을 때 신경 손상 가능성, 그리고 신경 손상 일어났을 때 증상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사랑니 발치하기 전에 마취가 제일 무섭기도 하지만 그 다음 가는 이 걱정거리 중 하나가 이 신경 손상 가능성인 것 같아요. 오늘 좀 무서운 얘기들을 좀 해서 더 걱정을 안겨드렸을 수도 있는데, 이 신경 손상 가능성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해부학적 구조물들을 잘 인지하고 발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손상이 만약에 생기는 경우에도 완전 손상으로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 사랑니 발치를 신경손상 가능성 때문에 미루고 계시다면 저희 파노라마 장비, 그 다음에 CT 장비가 있는 사랑니 발치가 가능한 치과에서 진단을 잘 받아보시고 안전하게 사랑니 발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